오늘은 해저이말리를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 노틸러스호나 네모 선장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생각보다 해저이말리, 노틸러스호, 네모 선장을 아는 분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진짜 전무 아무도 모른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좀 젊은 동료들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그러면서 새삼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근데 사실 뭐 저도 해저이말리가 문학작품이어가지고 미리 알았다기보다는 저 어릴 때 봤었던 만화 중에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라고 하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 만화에 보면은 주인공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노틸러스호고 선장님이 네모 선장님이에요. 그래서 그 만화가 해저이말리에서 모티브를 좀 많이 가지고 왔다라고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읽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고 서점에서 2권짜리로 책을 샀는데 요거거든요. 요건데 생각보다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 읽나 싶어가지고 방구석 한켠에 넣어놨다가 최근에 그 순간 잠수함 뽕이 올라와가지고 야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은 거는 열림원에서 나온 거예요. 열림원에서 나온 거고 번역하신 분은 김석희 번역가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쥘 베른 전문가신가 봐요. 쥘 베른의 소설은 다 번역을 해가지고 작업하신 것 같더라고요. 밀리의 서재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해저이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저이말리는 1869년에 쥘 베른이 발표한 해양 SF 소설이고 그리고 주된 소재가 잠수함인데 그 당시에 잠수함이 이제 막 그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구적인 잠수함에 대한 상상력을 소설에다 담아내서 나중에 잠수함 개발할 때 사람들이 영감을 많이 얻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제목이 해저 이만리 외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만리 외. 리웨가 프랑스에서 거리를 측정할 때 쓰는 단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만 리웨를 우리나라 거리로 환산하게 되면은 20만 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은 해저 2만 리라고 하면 안 되고 해저 20만 리라고 했었어야 됐다. 근데 왜 2만 리로 들어왔냐? 우리가 프랑스 원서를 번역을 한 건 아니고 일본에서 번역된 책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일본어 제목이 2만 리였대요. 해저 2만 리. 근데 일본에서는 1리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10리를 1리라고 해가지고 약간 환율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해저 2만 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해저 20만 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해저 2만 리라는 제목으로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된 등장인물은 총 4명인데 이 4사람 말고는 그렇게 특별하게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 노틸러스호 안에 있는 선원들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대화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외국 소설 같은 경우에 등장인물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이름이 길어지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읽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딱 4사람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로 네모 선장. 노틸러스호의 선장님이죠. 알 수 없는 미지의 인물입니다. 노틸러스호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국적은 뭔지 과거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나오지 않는 미지의 인물 한 명 있고 우연히 노틸러스호에 타게 된 3사람이 있습니다. 책의 주인공인 피에르 아로낙스 교수, 박사 뭐 이렇게 불려지는데 아로낙스 교수 나중에 노틸러스호에서의 여행기를 기록한 인물이 되고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해양학자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수님 옆에 있는 콩세유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 책에는 하인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책에는 조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대학원생들의 삶은 참 쉽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원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콩세유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체가 되게 건장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인간 사전 같은 사람이에요. 어떠냐면은 실전 경험이 많이 없어서 물고기를 보면은 이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 이름은 몰라요. 근데 옆에서 아로낙스 교수가 이 물고기는 꽁치야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 물고기에 대한 분류를 순식간에 쫙 해내요. 우리 생물 시간에 보면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막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생물에 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사람입니다. 인간 사전 같은 사람이고 아로낙스 교수에게 충성을 하고 왜 충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충성을 합니다. 대학원생도 화이팅. 아로낙스 교수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네드 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로낙스 교수가 그 배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인물이에요. 고래 잡는 사냥꾼이고 성격은 약간 활동적이고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노틸러스호의 이
3명의 불청객이 들어가잖아요. 아로낙스 교수, 콩세유, 네드 이 3사람인데 뭔가 그 케미가 맞습니다. 이 3명의 파티원이 한 명은 중심을 잡아주고 한 명은 이제 교수님 바라기 그리고 한 명은 사고뭉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등장하는 메카는 노틸러스호, 라틴어로 선원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앵무조개의 학명이기도 하다. 책에 보면은 노틸러스호의 이동 경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동 경로를 보면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지점에서 각각의 에피소드를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배 타기 전이니까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3사람이 노틸러스호에 타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1866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바다에서 괴물이 목격이 돼요. 근데 얘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는 대서양에서 발견됐다가 며칠 있다가 뭐 호주에서 발견됐다가 이러니까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이동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도 말도 안 되게 빠를 텐데 목격한 사람들에 따르면은 이게 100m가 넘는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소문에 소문이 덮여지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이래서 결국에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잠깐 있다가 또 잠잠해지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살짝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867년에 그 당시 최고의 조선소에서 만든 배가 손상을 입은 거예요. 이 배는 화물선인데 출항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늦은 적도 없고 화물을 잃어버린 적도 없는 그런 배인데 아무튼 그 배가 손상을 입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작년에 잠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뭐 잠잠해진 것 같더니 계속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니까 또 다시 한번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이거 혹시 잠수함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야, 잠수함이면은 티가 안 날 리가 없다. 이 정도의 성능의 잠수함을 만드는데 다른 나라들 몰래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어디서 만들면 누군가 봤을 텐데 이게 비밀이 지켜질 리가 없다. 따라서 잠수함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사람들이 막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찰나 프랑스의 해양학자 피에르 아로낙스 교수가 뉴욕의 한 신문에다가 기고문을 올립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거대한 일각골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니까 오, 그런 것 같다. 전문가의 얘기니까 또 사람들이 또 혹하잖아요. 아로낙스 교수가 말하기를 지금 바다에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바다 밑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을 텐데 그냥 이런 거대한 일각고래도 당연히 있을 거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전문가인 내 생각에는 거대한 일각고래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잡으러 가야겠다 해서 또다시 최첨단 기술을 모아가지고 어떤 군함을 만들어요. 이름을 에이브럼 링컨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배에다가 위인 이름 붙인 거 보면 얘가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나라 해군도 보면은 이순신함, 장보고함 이런 거 함부로 붙이지 않잖아요. 진짜 좋은 배를 만들어가지고 작정을 한 거죠. 군인들도 모아가지고 현상금도 걸고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배의 함장이 아로낙스 교수한테 초대장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한 일각고래 잡으러 갈 텐데 같이 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로낙스 교수가 흔쾌히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나는 해양학자로서 가서 진짜 신비한 생물이면은 눈으로 보고 막 이렇게 기록해놓고 이렇게 해야 또 나의 또 입지도 올라갈 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집에 가서 자기 하인 콩세유한테 야 가자, 짐 싸라. 콩세유는 여기서 아로낙스 교수가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좋으실 대로. 항상 주인님 바라게요. 그래서 말없이 짐을 싸가지고 아로낙스 교수를 쫓아갑니다. 콩세유는 나이가 30살인데 소설에서 콩세유 나이를 어떻게 아로낙스 교수가 표현하냐면은 나와의 나이 비율이 15대 20이다. 따라서 나는 40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수업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링컨함이 출항을 하고 태평양을 막 이렇게 뒤지고서 이제 수색을 해요. 수색을 하는데 안 보이는 거죠. 아무리 뒤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안에 그 군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현상금 타러 온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빨리 이거 잡고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정도로 찾았는데 안 나오면 빨리 돌아가야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거냐. 링컨호의 함장님이 그럼 우리가 딱 3일만 더 찾아보자. 3일 찾아보고 안 나오면 바로 집에 가겠다 라고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보는데 3일째 되는 날 일본 근처에서 괴물을 발견을 한 거예요. 저쪽에서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바닷속에서 거대한 빛이 이렇게 딱 비춰지는 거예요. 링컨호가 걔를 전속력으로 쫓아가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괴물하고 링컨호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는 거죠. 원래는 생포하려고 했는데 생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야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대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뻥뻥뻥뻥 막 이렇게 쏘는데 대포가 잘 안 맞죠. 적당히 맞지 않는 거리에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괴물이 돌아가지고 링컨홀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네드. 이 고래잡이 네드가 작사를 딱 들고 배 앞에 서가지고 그 괴물을 향해서 작사를 쫙 던지거든요. 던지는데 작사를 탁 맞았을 때 얘가 생물이면은 푹 꽂히거나 막 띠용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작사를 맞았는데 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다들 깜짝 놀랍니다. 지금 무슨 소리지? 라고 하는데 놀랄 틈도 없이 이 괴물이 와가지고 링컨호랑 팍 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충격으로 아로낙스 교수랑 콩새우랑 네드가 바다에 풍덩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링컨호가 괴물이랑 부딪히면서 스크류하고 키가 부서져가지고 바다에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핸들이 부서진 거죠. 그래서 돛을 펴고서 바다에 둥둥 떠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자기들을 구해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죽는 건가 라고 했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자기들이 어딘가 위에 올라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툭툭 쳐보니까 어떤 배에 갑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로낙스 교수가 콩새우하고 네드를 깨웁니다. 야 정신 차려봐라. 지금 우리가 어떤 배 위에 있는 것 같다. 해서 셋이 일어나갖고 두리번 해봤더니 여기가 잠수함 위였던 거예요. 무슨 잠수함인지는 모르겠는데 잠수함 위였던 거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이게 잠수함을 살펴보는데 잠수함의 해치가 덜컹 열리면서 선원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지고 어떤 독방에 이렇게 가두는데 깜깜한 독방에 가둬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이렇게 묶여가지고 막 여긴 도대체 어디지? 우리가 죽을까? 우리가 살까? 막 근데 막 이 와중에도 배는 고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로낙스 교수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생각은 없구나. 밥을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드랜드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다혈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내가 지금 왕년에 고래를 몇 마리를 잡았는데 지금 여기 배에서 선원 몇 명 못 때려잡겠냐고. 교수님 나만 믿고 나오라고. 선원 다 때려잡고 이 잠수함도 우리가 탈취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가버리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좀 그러지 좀 말라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서 야 콩새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콩새우가 주인님 좋으실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막 거기 안에서 막 엉망진창이 막 그래서 네드가 막 참다 못해가지고 나오라고 막 가서 막 내가 가가지고 다 막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이 덜컥 열리면서 네모 선장이 부관하고 딱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네모 선장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요.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고 너네는 지금 내 배에 타고 있다. 배의 이름 노틸러스 호인데 나는 땅하고 절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네는 이 배에서 나갈 수 없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여행에 너희들은 참여해야 된다. 너네들은 포로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때 네드가 듣고서 이제 막 우라통이 치민 거잖아요. 아니 이 자식들이 막 나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로낙스 교수가 일단 참아보자,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은 노틸러스호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네모 선장이 노틸러스호를 소개를 해주는데 네모 선장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시크한 너드 느낌이고 땅하고 연을 끄는 거 보니까 내가 세상을 따돌리겠다. 세상이 나를 따돌리기 전에 내가 세상을 따돌리겠다. 약간 이런 스타일? 약간 츤데레 느낌도 나고 막 그렇긴 하는데 또 자기 배 설명해 줄 때는 되게 신나서 설명을 해줘.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우리끼리만 알면 좀 아쉽잖아. 우리도 저기 어디 선물 받으면 자랑하고 싶고 인스타에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을 텐데 네모 선장님 거 사진 찍어갖고 인스타에 올릴 수도 없고 그 노틸러스 안에 막 사진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어디 막 기사에다 뿌릴 수도 없고 이러니까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해양학자 아로낙스 교수가 유명하다 보니까 네모 선장도 아로낙스 교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탔네? 인플루언서가 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만 데리고서 노틸러스호로 설명을 해줍니다. 네드하고 콩새우는 저희 각자 방에 가 있으라고 하고 맨 처음에 서재를 설명을 해줍니다. 네모 선장이 물어봅니다. 교수님 교수님 책 몇 권 있어요? 아로낙스 교수가 제가 한 6, 7천 권 정도 있어요. 여기 12,000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로낙스 교수가 책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잘 펴봤더니 경제하고 관련된 책은 없고 과학하고 뭐 해양생물 뭐 이런 문학 작품들이 있었고 이제 그 네모 선장이 막 이렇게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그렇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 방으로 가보시죠 했는데 다음 방에는 예술 작품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해양 생물들의 어떤 그 표본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거기서 한번 또 혹하는 거죠. 와 나도 이런 거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보석들도 있고 뭐 미술품들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식당을 소개해주면서 나오는데 노틸러스호는 육지 음식을 안 먹거든요.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거나 아니면은 거북이를 요리를 해 먹거나 뭐 그런 것도 나와요. 말미잘잼, 돌고래 간 요리 이런 것들 나오는데
약간 향이 독특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맛있다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작가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노틸러스호가 기름이나 뭐 이런 증기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기로만 움직이는 잠수함이라는 설정이거든요. 딱 원자력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그 바닷물에서 나트륨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어떤 전지를 충전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잠수함을 돌리는 거죠. 이 전기를 가지고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인덕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노틸러스호를 설명을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수압은 어떻게 체크하고 수심, 방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알려주면서 노틸러스호의 가벼운 스펙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로낙스 교수가 이렇게 대단한 잠수함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네모 선장이 한데 모여가지고 잠수함을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으니까 부품을 세계 각지에서 발주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배송지를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외딴 섬에다가 발주를 넣은 거죠. 그래서 택배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원들하고 다 같이 조립한 다음에 섬에 불을 지르고 이렇게 배를 타고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섬을 폭파시키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아로낙스 교수가 네모 선장을 옆에서 이제 계속 살펴보거든요. 근데 네모 선장이 성격이 냉정하고 그리고 침착하고 이런 사람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노틸러스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일본 근처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행의 시작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노틸러스호에 큰 창이 있어가지고 아로낙스 교수가 바닷속을 계속 관찰을 해요. 물고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색깔은 무슨 색이고 어떻게 살고 뭐 어떤 모양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닷속 생물 설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좀 읽기는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노틸러스호 안에서의 이런 드라마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런 설명을 그냥 글로만 보니까 이게 또 제가 또 해양생물 전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읽으면서 조금 힘들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잠수함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뭐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중간에 어쨌든 시간을 때워야 되잖아요. 해양생물들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넣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배를 타고 가다가 네모 선장이 이제 물어봅니다. 소풍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궁금하죠. 아니 땅하고 연을 끊었다더니 무슨 소풍을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모 선장이 우리는 바닷속으로 여행을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로낙스 교수가 또 호기심이 발동을 하잖아요. 해양생물 학자니까. 그래갖고 따라가겠다고 어떻게 가요? 했더니 잠수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복을 입고 그럼 산소는 어떡합니까? 여기 노틸러스호랑 관으로 연결됩니까? 라고 했더니 산소통을 줍니다. 등에다 짊어지는 잠수부들이 매는 산소통 있잖아요. 이것도 상용화 되는 거는 한참 이후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 사람의 순수 상상력이라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깨끗한 산소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노틸러스호는 공기를 압축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기를 조절하면서 위로 부상하고 자망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틸러스호의 압축 공기를 만드는 능력으로 작은 산소통이지만 농도가 짙고 깨끗한 산소를 많이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세계관이 촘촘해요. 촘촘하고 아주 똘똘한 양반이었던 것 같아. 잠수복하고 산소통을 메고 그리고 랜턴 들고 그리고 총도 있습니다. 근데 이 총도 신기한 게 총에다가 압축 전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총알이 이렇게 뿅 나갖고 맞으면은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전기 충격이 되는 거 스턴건처럼 따다다다다다 소풍을 갔는데 이제 박사가 감탄을 하죠. 막 여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해초들이 마치 땅 위에 숲처럼 이렇게 잔뜩 되어 있고 바닥은 이끼들로 막 푹신푹신하고 진짜로 땅에서 소풍 다니는 느낌이었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데 우리가 잠수복을 입고 있으니까 옆 사람한테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표현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또 배를 타고 쭉 이동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이동하게 되냐면은 호주 있는 데까지. 토레스 해협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노틸러스호가 수면 위로 항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썰물이라 물이 얕아가지고 하필 산호초 위에 좌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와가지고 네모 선장한테 당신의 그 훌륭한 배가 좌초가 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로낙스 교수가 가만히 보면은 옆에서 사람을 이렇게 살살 긁어요. 네모 선장한테 가가지고 이게 그 중반 이후까지 옆에서 막 계속 거의 무슨 일만 터지면 가가지고 아니 뭐 노틸러스호 뭐 대단하다더니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모 선장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뭐 해결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나 같았으면 좀 열받았을 것 같기도 해요. 아로낙스 교수가 와가지고 막 설레발을 치는 거죠. 설레발을 치니까 네모 선장이
아 그냥 기다리면 된다. 이게 썰물이어가지고 자초된 거니까 밀물을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 일주일 지나면 밀물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다. 근데 아로낙스 교수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옆에 그 네드하고 콩새우가 있잖아요. 네드가 아 좀 밖에 좀 나가요. 아 여기 지금 일주일 동안 어차피 여기 있어서 뭐해. 우리 밖에 나가서 고기도 좀 먹고 과일도 따먹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네모 선장한테 가가지고 아,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애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알았어. 그럼 나갔다 오십시오. 콩새우하고 네드를 데리고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막 네드가 신이 났죠. 파인애플 따 먹고 막 코코넛도 먹고 막 뭐 온갖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막 새도 잡고 막 멧돼지 잡고 막 캥거루 잡아가지고 막 불 펴가지고 고기 먹고 자기들이 막 온갖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 섬에 원주민들이 이 세 사람을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노틸러스호로 들어오는데 노틸러스호가 좌초되어 있으니까 그 해안가하고는 좀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해안가에만 있고 노틸러스호는 저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틸러스호로 돌아와가지고 아 지금 큰일 났다고 저기 원주민들이 올 거라고 그랬더니 네모 선장이 아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이 가끔씩 창문으로 보면은 원주민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가. 거기에 몰려가지고 거기서 막 노틸러스호를 막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네모 선장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이제 가만히 있었죠. 아로낙스 교수가 해양생물학자니까 콩새우를 데리고서 노틸러스호 근처에서 생물들을 살펴봅니다. 근데 굉장히 희귀한 걸 발견을 하게 돼요. 소라의 한 종류인데 원래 대부분의 자연에서는 우회전으로 소라의 형태가 만들어지나 봐요. 근데 얘네가 발견한 게 왼쪽으로 회전이 돌아가는 소라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갖고 콩새우하고 아로낙스 교수하고 와 진짜 세계의 발견이다. 이거 진짜 너무 희귀한 거다. 우리 꼭 가지고 가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신나하고 있는데 저기서 원주민이 새총 같은 걸로 빵 쏴가지고 이 조개를 빵 깨버린 거예요. 여기서 콩새우 로봇 같은 캐릭터잖아요. 주인한테만 충성하고 하는데 콩새우가 갑자기 엄청 빡치더니 노틸러스호에 있는 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저 원주민을 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로낙스 교수가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지금 저 미개한 놈들이 인류의 문화유산을 지금 우리가 발견한 세계의 발견을 망쳐놨다고. 저거는 죽어 마땅하다고.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야 너까지 도대체 왜 그러냐. 지금 너 같은 애 네드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너도 그만해라 하면서 이제 겨우 이렇게 말리죠. 말리고서 그런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다가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서 밀물이 들어오고 노틸러스호가 물 위로 이렇게 뜨면서 다시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인도 쪽 바닷가에 왔을 때 어느 날 이제 배가 물 위에 있을 때 아로낙스 교수가 이제 해치를 열고 바깥으로 나와 봅니다.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나와 보니까 저기서 선장하고 부관이 뭔가를 되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로낙스 교수가 지금 뭐 보고 있는 건지 이렇게 슬쩍 이제 옆에서 이렇게 눈치 좀 봤겠죠? 봤는데 네모 선장의 눈빛이 평소랑 다른 거예요. 뭔가 약간 긴장돼 있고 한편으로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인 거죠. 그래서 아로낙스 교수가 이 양반 왜 이러지? 해서 물어봅니다. 선장님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이건 얘기해 줄 수 없다. 아로낙스 교수가 아 뭔데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지금 밖에 나와 있지 말고 내려가서 너 숙소 너 네 방에 가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아로낙스 교수가 이제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내려왔겠죠. 내려오니까 이제 네드하고 콩새우가 교수님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몰라 저희 네모 선장이 뭐 내려가 있으래 라고 하면서 그냥 셋이서 밥을 먹습니다. 네드하고 콩새우가 밥을 먹고 거의 바로 잠들어 버려. 이렇게 잠드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아유 저 녀석들 저런 교양 없는 녀석들 밥 먹고 저렇게 바로 누워갖고 잠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도 졸려. 그래서 뭐지 이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밥에다가 수면제를 탄 거죠. 네모 선장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잠들지 않으려고 온갖 용을 쓰는데 결국에는 아로낙스 교수도 이제 잠이 들고 맙니다. 다음 날 잠이 깨는데 네모 선장이 찾아오죠. 교수 혹시 의학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내가 다행히 예전에 수련이 경험이 있다. 의학 공부를 조금 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모 선장이 잠깐 따라와 달라고 얘기하죠. 선장을 따라가는데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그 40대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아로낙스 교수가 이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네모 선장이 어젯밤에 어디에 좀 부딪혀가지고 부상을 입었는데 당신이 상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로낙스 교수가 붕대를 이렇게 풀어보는데 이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머리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머리에서 이제 뇌수도 흐르고 이 사람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네모 선장이 물어보죠. 살아날 수 있겠냐? 가망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설에서는 어떤 문장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생명이 그에게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네모 선장이 알았다고 하고 방으로 가시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날 이제 선장이 잠깐 또 소풍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아로낙스 교수가 좋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잠수복 입고 짐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지난번에는 해초들로 아름다운 그런 소풍이었는데 이번에는 주변에 산호초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쁜 산호초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하고 또 다른 매력이니까 아로낙스 교수가 또 눈이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아름답다 하면서 구경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앞을 쭉 가보니까 산호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놓은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제 그 머리에 붕대 감았던 그 남자가 죽은 거고, 여기는 죽은 동료들을 묻는 공동묘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그 다른 선원들이 땅을 파고 어제 죽은 사람을 잘 묶어서 그곳에다 묻고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애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서 배로 올라오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가판 위로 올라가 봤더니 네모 선장이 저기 멀리를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로낙스 교수가 이제 옆에 싹 가봤더니 네모 선장이 교수가 온 걸 알고 주먹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흐르는 이제 눈물 한 줄기 쭈쭈쭈쭈. 네모 선장이 울고 있었던 거였죠. 아로낙스 교수가 여기서 네모 선장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지에 복수심 가득하고 냉정하고 차갑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뭔가 인간적으로 조금씩 동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로낙스 교수가 네모 선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인들은 상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게 잠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모 선장이 상어와 인간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부가 끝이 납니다. 1부가 딱 여기 요거 한 권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부가 더 재밌기는 했습니다. 2편이 더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1편에서는 앞부분에 이제 세계관도 만들어야 되고 캐릭터들도 막 넣어야 되고 그리고 노틸러스 설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읽기 힘들 때도 있었는데 2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이 시작돼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저 이말리 두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